네, 이어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들을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이 지난주 목요일 종부세 납부자들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게 폭행당했던 광주 시민들로 표현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던 광주 시민들을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점이 매우 경솔하고 또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 만평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그랬는데 만평 제목이 또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였죠. 맞습니다. 이 만평은 지난주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군을 종부세로 표현을 하고 또 곤봉에 맞는 이들을 그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로 표현한 겁니다. 네.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하고 5.18 때 상처를 받으신 분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역사를 이해하는 그 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지역도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요. 해당 만평이 5.18 정신을 폄훼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어제 오후 5시까지 2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책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도가 있기 마련이다. 대구 매일신문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매일신문 관계자가 어젯밤에 사과 입장문을 내놓긴 했는데 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매일신문 측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하려고 한 것이지 5.18 광주 정신이나 우리 광주 시민들을 폄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건드렸다라면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라는 식의 이 가정법 사과에 더 화가 난다는 지역민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매일신문 측이 해당 만평가를 교체하고 또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해당 만평가가 직접 나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내놔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과가 왜 이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만평이라는 게 우리도 이해가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상처로 다가오고 또 맞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5.18 나경택 기자가 찍었던 사진을 또 똑같이 만평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된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광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주식회사 호원의 노사 갈등이 타결됐습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공장 점거한 지 닷새 만에 이 타결이 됐는데요. 호원이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도 오늘 오전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호원기업 내 갈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 그 네. 내용들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호원에는 2개의 노조가 설립이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 곳은 민노총 소속의 호원 지회고요. 또 한 곳은 호원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 소속 호원 지회가 호원 노조는 회사 측이 설립하고 회사가 지원한 노조라며 부당 노동 행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했고 항의 집회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이 호원 지회 지도부 인사를 해고하고 또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는 강수로 맞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노총 측의 이 노조원들이 이제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민노총 측이 닷새간 공장을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여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결국 이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조활동 보장, 해고 직원 복직, 그리고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노조 측에 묻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점거를 풀고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하루 2,000대를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
광주 공장은 이번 조업 중단으로 총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부품업체들 250여 곳도 이 조업의 차질을 빚으면서 수백억 원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역 누리꾼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노사가 이제 상생을 해야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나타났죠. 2020년 유엔이 조사한 전 세계 201개 나라 가운데 꼴찌였는데요. 우리 광주시도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사망자 네.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버리는 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국가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인구는 465명이 감소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한 7,31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0명을 밑돌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망자 수가 우선 7,783명으로 지난해 나타났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년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아까 인구 자연 감소의 이유도 여쭤보셨는데 우선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결혼 건수가 급격히 줄어서 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이로 인해서 결혼 시기가 또 늦춰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노동력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주거지 마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네. 조건이 충분히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아기를 못 낳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